그럼 문재인은 어떤 죄입니까?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저희 문재인을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광화문 10월 3일날 하늘이 열던 그날 대한민국을 우리는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택계문이라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문재인의 그 추종자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우리들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었던 그 사람들을 깨버리는 그날, 그 개천 전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정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당원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양심을 깨어렸었던 것을 걔네들이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그게 내란죄입니까? 그거는 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말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비백화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의 범죄 혐의자로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정확한 정당한 그 검찰 직무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막아버리려고 관제대모를 조장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조장했습니까? 문재인이 2번이나 관제대모를 조장하고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파시스트라는, 독재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비리의 범죄자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나서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내란죄로 한 것은, 그렇게 내란죄로 선정해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독재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파시스트 독재자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많은 것들과 많은 이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는 그 당시 우리 87년도에 있었던 민주화 그런 행동을 마치 그 당시 독재에 싸웠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북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정말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는 자유투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민주화 투사라고 훈장을 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갈라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호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민주화 투사라고 훈장을 줬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는 그 사람들마저도 민주화 투사라고 훈장을 줬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극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우리 선조들이 75%나 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75%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갖고 와야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 말씀 눈물이 다 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슴 절절하게 외치고 마지막 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드디어 빈곤으로부터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하늘에 기도하시던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 이 번영을 이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화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모두 다 깡그리 없었던 걸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걸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모두 다 없었던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날 이후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멋진,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이 극동아시아의 보루로서 자유우방국가의 보루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서 나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비참한, 정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 때문에 그렇게 못되는 이런 비참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게 저 전교조들의 그 간교한 목소리, 그 말솜씨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만든 것이 바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로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민주화 투사가 됐고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태어나서는 안 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와, 그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민낯이 어떻습니까? 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가득 찬 저 부패 덩어리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조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국을 통해서, 그 조국의 민낯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